여러분 안녕하세요. 유나입니다. 제가 마지막 Q&A를 이렇게 들고 왔는데요. 일단 제 목소리 상태가 지금 완전 최상의 상태는 아니어서 약간 감기 기운이 이제 거의 다 끝나가는데 약간 코맹맹이 소리도 좀 나고 목도 막 그렇게 좋은 상태는 아닌데 제가 오늘 말고는 영상을 찍을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조금만 이거는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인 만큼 자꾸 마지막이라고 해서 조금 그런데 어쨌든 마지막인 만큼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셨던 것들에 대해서 최대한 많이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가져왔고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관제사가 되고 싶은 이유에 대한 질문이 가장 많았어요. 근데 이거는 아마 제가 예전 Q&A에서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텐데 다시 한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왜 전과로 교무를 들어오게 됐는지 등등 약간 제 인생의 변천사를 한번 쭉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먼저 말씀드릴 게 제가 그 이전 영상에 10년 만에 꿈을 이뤘다고 하니까 10년 동안 관제사 공시 준비를 했다 하고 생각을 하신 분들이 꽤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금 만 나이로 24살이기 때문에 10년 동안 공시를 준비를 한 건 아니고 그 꿈을 10년 동안 꾸었다는 뜻이었고 국토부 준비는 9개월 정도 했다고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2015년쯤에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관제사라는 꿈을 꿨던 것 같아요. 어릴 때 좀 해외여행을 종종 다녔었는데 보통 공항에 가면은 막 여행 가기 전에 설렘 때문에 많이 설레잖아요. 근데 갑자기 내가 공항에서 지금 설레고 있는 게 여행도 여행인데 이 공항이랑 또 비행기 때문에 설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어린 나이에. 그래서 공항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직업이 뭔지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알아보다가 관제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영어로 교신을 하는 게 너무 멋있고 공항의 가장 높은 곳에서 공항의 모습을 보면서 비행기를 보면서 일할 수 있다? 이거다 한 거죠. 근데 이제 고등학교를 가게 되면서 그때는 워낙에도 공대가 취업이 잘 된다라는 말이 많았기도 했고 또 약간 이과를 가야 아무래도 나중에 또 상황은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학과를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좀 더 넓어질 것 같아서 한번 진짜 열심히 공부를 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마지막에 문과에서 이과로 전향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막 전교 9등도 할 정도로 나쁘지 않았던 성적인데 이제 이과라는 다소 혹독한 과정을 통해서 제 성적이 교물 입학 성적만큼은 받쳐주지 않기도 했고 일단 항공대는 가자. 항공대는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으로 저희 학교 항공대 전자과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자과 이름이 이제 항공전자정보공학부이다 보니까 항공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배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고른 것도 있어요. 근데 웬걸? 전공을 배우기 시작하는 2학년 때까지 진짜 항공에 대해서는 전혀 배우지 않고 그냥 공대였던 거죠. 그냥 전자과. 다른 학교 전자과랑 같은 그냥 전자과였던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공대가 제 적성에 잘 맞지는 않은 학과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도 조금 어려웠을 때쯤에 교내 공모전인 에어버스라는 공모전에서 교물 친구를 만나게 되고 또 공모전을 준비하면서 나는 진짜 항공을 배워야겠다 이런 확신이 들어서 2학년에서 3학년으로 넘어가는 그 시기에 전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질문 중에 그럼 3학년 때 2학년 과목을, 전공 과목을 다 들으신 거냐라는 질문도 있었는데 맞아요. 교물은 2학년 전공 과목이 되게 가장 힘들거든요. 3학년 때 전과를 하자마자 가장 힘든 그 전공들을 싹 듣게 되고 동시에 같은 해에 보잉데이라는 공모전의 홍보팀장도 하면서 정말 고된 그렇게 밀도 높게는 앞으로 못 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바빴던 2022년을 보내게 돼서 이제 휴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23년도에 휴학을 하면서 복학을 하고 관제교육원을 입교를 목표로 했기 때문에 토익 성적을 930으로 만들었고 그렇게 복학한 2024년도에 관제교육원 입교를 하게 되고 1년 동안 실습을 하면서 관제교육원을 수료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2024년은 진짜 관제교육원으로만 가득 찼던 한 해였던 것 같고 2025년이 작년이죠. 작년에 이제 운항관리사 연장을 따려면 그 몇 가지 들어야 하는 과목이 있는데 제가 전과를 1학년에서 2학년으로 넘어갈 때 했으면은 그게 타이밍이 괜찮은데 2학년에서 3학년으로 넘어갈 때 했다 보니까
과목 타이밍이 조금 안 맞았어서 한 학기 초과학기를 하면서 그 과목을 들으면서 취준을 같이 시작을 하게 됐고, 그리고 2학기에는 졸업유예를 한 학기를 하면서 취준을 해서 25년 하반기 관대사 채용에 합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졸업은 일주일 전에 했습니다. 총 6년 동안 학교를 다닌 거죠. 이제 3학년, 4학년 때부터 취업을 위해서 어떻게 준비했는지, 그리고 현재까지의 타임라인 등등이 궁금하다라고 하셔서, 이거는 제가 말로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는 그냥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는 게 좀 더 이해하시기에 수월할 것 같아서 이렇게 남겨두겠습니다. 그리고 약간 비슷한 맥락의 질문이, 왜 많은 직업 중에 하필 관제사였냐, 관제사의 가장 큰 매력이 뭐냐, 관제사를 안 했다면 어떤 직업을 꿈꿨을 것 같나요? 제가 생각하는 관제사의 매력은 내가 항공기의 하늘길을 안내한다는 것, 그리고 영어로 교신하는 거, 비행기 보면서 일할 수 있는 거, 뭐 이런 건 것 같은데, 근데 이거는 조금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지 나오는 거고, 사실 뭐 좋은데 꼭 이유가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저는 그냥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게 직장이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냥 좋아요. 그냥 좋아요. 그리고 사실 제가 비행기를 막 적게 타본 편은 아닌데, 그래도 저는 여전히 비행기만 보면 막 소리 지르고 너무 설레어하고 이러거든요. 이런 사람이 관제사 해야지 누가 해요. 그래서 이번 생에는 진짜 관제사 한 번은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너무 들었기 때문에 저에게 다른 대안책이라고 할 것도 없었고, 그냥 관제사만 준비를 했고, 정말 만약에 이번에 되지 않았더라도 저는 계속 관제사를 준비를 했을 것 같아요. 관제사가 안 된다고 운항관리사를 준비하고 이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제가 교물에서 학교 생활을 하면서 운항관리사라는 직업이 저는 있는지 몰랐는데, 성격 자체가 약간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일단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한 후회를 최대한 안 하고 싶어 하는 성격이다 보니까, 그래 찍먹 수준이라도 그 갈 수 있는 길에 대한 경험을 하는 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편인데, 그렇기 때문에 운항관리사 직무체험도 다녀왔던 거거든요. 근데 저는 오히려 그렇게 직무체험을 갔다 오면서 나는 관제사 해야겠다라는 확신이 오히려 더 생겼고, 그래서 관제사만 파게 됐습니다. 관제사가 되는 방법, 뭐 대학교는 어디셨나요? 자격증은 뭐뭐 필요한가요? 이런 것들을 많이 궁금해 해주셨는데, 먼저 관제사가 어떻게 되는 건지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먼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관련 대학교인 항공대, 한서대, 경운대 등등등 항공교통 전공으로 입학을 해서 그 학교 안에 있는 관제교육원을 수료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아니면 한국공항공사 그 항공기술훈련원에서 6개월 동안 해당 과정을 수료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두 과정을 수료하고 나면 바로 관제사가 되는 게 아니라 이제 항공교통 관제사 면장 시험을 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요. 그러니까 이거를 과정을 수료했다고 너 관제사 면장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그 시험을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죠. 다른 학교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희 학교인 항공대와 같은 경우에는 3학년 아니면 4학년에 한 학년에 24명, 그러니까 총 48명 이 관교원으로 입교를 하게 되고 1년의 과정을 거쳐서 관교원을 이수를 하게 됩니다. 관교원은 토익이랑 학점 그리고 면접으로 매년 뽑는데, 한기원 같은 경우에는 거의 2년에 한 번씩 18명을 뽑는 걸로 알고 있어서 조금 경쟁률이 치열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전공자분들이나 아니면은 졸업을 하고 나서 관제사에 도전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한기원을 지원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그렇게 해서 관교원이나 뭐 한기원을 수료를 하고 또 관제사 면장을 취득을 하고 나면은 국토부 관제사로 갈 건지 아니면 공항공사 관제사로 갈 건지 이렇게 나뉘는데, 질문 중에서는 뭐 항공사에서는 관제사를 뽑지 않냐라는 질문도 있었는데, 관제사는 항공사가 뽑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국토교통부 소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군관제사를 제외하고 이제 관제사라고 불리는 한 90% 이상이 국토교통부 소속이고, 인천이랑 김포공항만 따로 계류장만 이제 관제하는 관제사를 따로 뽑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국토부는 매년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채용을 진행을 하는데, 공항공사는 그렇게 주기적으로 채용을 하지도 않고, 또 공고가 올라와도 거의 한 평균 2~3명 정도로 굉장히 소수의 인원을 뽑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왜 공사가 아니라 국토부를 준비했냐는 질문도 있었는데, 그게 막 인원을 적게 뽑고 이런 이유는 아니었고,
저는 한국공은 처음부터 준비를 할 생각이 없었고 국토부랑 인국공만 고려를 하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제가 인천공항에서 꿈을 키웠기도 하고 또 2025년에 인국공이 무려 8명이나 뽑았거든요. 그래서 상반기까지는 국토부랑 인국공을 같이 병행을 해야 하나 진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상반기에 토스를 땄었는데 이것도 인국공을 혹시 준비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따놨던 거였습니다. 근데 왜 결국 국토부만 준비를 하게 됐냐 하면 이제 제가 상반기에 국토부를 떨어졌을 때 진짜 좀 힘들어하면서 면접왕 이영님의 영상을 하나 봤어요. 근데 그분께서 지금 취준을 하는 시기만큼 이제 본인의 커리어를 진지하게 고민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이 인생에서 많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때 좀 진지하게 커리어적으로 한 10년 후, 20년 후의 큰 그림을 보면서 고민을 해보니까 저는 공항보다는 좀 우리나라 항공교통 전반에 영향을 끼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싶다. 그런 관제사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법이 개정이 되면서 앞으로 인국공에서 관제사를 뽑을 때 관제사 면장이 없는 사람도 뽑을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렇다는 거는 앞으로 그 직무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을 관제사라고 부르기는 조금 애매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제 전공을 살리고 싶고 진짜 클리어 포 테이커 이거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마음이 컸기 때문에 확실히 국토부 쪽으로 기울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물론 국토부가 공무원이기 때문에 인국공보다 월급도 훨씬 적지만 제가 애초에 돈을 보고 직업을 고를 거였으면 전작과에서 전과를 안 했을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돈보다는 꿈과 또 커리어가 저에게 있어서 우선순위가 높았던 것 같아요. 그럼 국토부 준비를 어떻게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많이 물어보셨는데 일단 저희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서 경력직 공무원 중에 특정직 공무원에 해당이 되고 응시 요건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관제사 면장 그리고 EPTA, 신체검사를 기본적으로 필요로 하고 또 가산점 요건인 한능검 1급 이거는 다들 기본적으로 따기 때문에 이렇게 총 4가지가 크게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근데 애초에 이 첫 번째 관제사 면장을 취득하는 인원이 많지 않다 보니까 다른 공무원에 비해서 애초에 응시 자격 자체를 갖추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격을 갖췄으면 필기시험을 준비를 하게 되는데 이제 필기시험은 크게 영어, 법규, 전공 이렇게 나뉘게 되고 영어 80문제를 1교시에 보고 그리고 법규랑 전공을 다 합쳐서 40문제를 2교시에 봅니다. 그러니까 법규 20문제, 전공 20문제 이렇게. 이제 영어는 지텔프 유형이랑 똑같기 때문에 지텔프 시험을 그대로 준비를 하면 되고 합격자분들 말 들어보면 영어는 90점 이상은 당연히 넘겨야 되고 그리고 거의 95점은 받아야 좀 안정적이라고 들어서 저도 그 점수를 목표로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법은 적혀있는 대로 사업법, 안전법, 시설법, 보안법, 국제법을 이제 법, 시행규칙, 시행령, 별표까지 달달달 외워야 되고요. 전공은 절차, 그리고 업무 기준, 인적 요인을 또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막 따로 학원이 있거나 교재를 뭐 어디서 판매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법이랑 절차, 뭐 업무 기준 다 나와 있는 자료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공부를 해야 하고 저는 정리본을 만들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어 프리토킹을 할 수 있어야만 관제사가 될 수 있는지 PTA 말고도 어떤 방법으로 영어 공부를 하셨는지 궁금하다 이런 질문이 많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관제는 영어보다는 용어에 가깝기 때문에 프리토킹을 해야 할 수 있는 거는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유학이나 어학연수도 가본 적이 없고 그냥 한국에서 남들이랑 똑같이 기본적인 교육만 받았습니다. 근데 저는 나중에 해외 파견과 같은 경험을 꼭 해보고 싶어서 지금까지는 약간 시험을 위한 영어를 했다면 앞으로는 회화 위주의 공부를 미리미리 좀 일상적으로 해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해왔어요. 근데 전화 영어나 또 학원과 같은 경우는 금전적으로 부담도 되고 아무래도 사람과 사람이 하는 거다 보니까 부끄럽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저는 또 관제사가 교대 근무를 하다 보니까 규칙적이지 않은 제 패턴에 맞출 수 있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해보다가 스피킹 공부를 해보고 있습니다. 처음에 기본적인 질문들을 하면서 AI가 알아서 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기간이랑 코스를 지정을 해줘요. 그럼 이렇게 코스 안에 여러 유닛들이 있고 다양한 표현들을 배울 수가 있는데 뭐 여기 보면은 taking a trouble, touch base 이런 표현을 저는 살면서 처음 들어보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회화는 이런 구어적인 표현들을 많이 알아야 소통을 하는데 원활한데 그냥 한국에서만 영어 공부를 해온 많은 사람들은 이런 거를 알 수 있는 길이 사실 없잖아요. 근데 이 스픽 어플 하나로 여러 표현들을 배울 수 있고 또 무엇보다
이 어플을 상대로 하니까 내가 못하더라도 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접근성도 쉽고 좀 자주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설날을 맞아서 스픽이 각 잡고 준비한 신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그중에 요 프리토 비주얼 모드가 AI 캐릭터를 활용해서 실제와 비슷한 환경에서 연습을 해볼 수 있어서 엄청 유용한 기능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프리톡에서 나만의 시나리오 만들기를 누르면 캐릭터를 설정을 하고 나랑 AI의 역할을 적습니다. 저는 미국으로 출장 온 관제사라는 상황을 연습을 해보려고 이렇게 적어봤고, 그러면 이렇게 꽤나 관제탑과 유사한 장면이 나오고 AI가 상황에 맞는 질문을 하면 내가 답변을 하는 식으로 연습을 할 수가 있어요. 처음이라 말이 잘 안 나오니까 이렇게 아래 나와 있는 힌트를 참고해서 대답을 합니다. 제가 답변을 한 거를 이렇게 바로 실시간으로 교정을 해줘요. 그 앞에 답했던 것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교정된 거를 한꺼번에 볼 수가 있습니다. 스픽이 AI라는 기술력을 정말 잘 활용한 어플이라는 게 체감이 되는 게, 실제로 이 스픽이 오픈 AI 아시죠? 오픈 AI가 투자하고 또 포브스 AI 50, 챗GPT와 이름을 나란히 올린 세계 최고 수준의 AI 영어 회화 앱이라고 해요. 올해 목표로 회화 공부를 정해놓으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스픽으로 가볍게 시작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저도 막상 스픽을 해보니까 아무래도 관제사가 약간 특수한 직무다 보니까 관제에 맞는 상황을 만들 수 있을까? 라는 의구심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AI가 생각보다 상황을 너무 적절하게 레이더 이런 것도 다 넣어가면서 만들어줘서 너무 놀랬고, 이제 그거 외에도 여행 갈 때 사용할 수 있는 일상적인 표현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거는 누워서도 연습을 할 수 있는 거니까 릴스 볼 시간 줄여서 스픽으로 연습을 하면서 나중에 올 좋은 기회를 잡기 위해서 더 노력해보려고 합니다. 당연히 구독자 혜택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제가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 남겨놓은 링크를 통해서 스픽 이용권을 구매를 하시면 구매자분들께 역대 최저 할인율, 그리고 비즈니스 상황별 표현, 그리고 여행 영어 필수 표현이 담긴 특별 PDF 파일을 제공을 해드린다고 해요. 그리고 이 최저가 할인율은 잠깐 적용됐다가 마는 게 아니라 프로모션 이후에도 보장이 되는 거니까 또 이번 기회에 커피값 조금 아껴서 월 10,000원대로 저렴하게 영어 공부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준비 기간 같은 경우는 조금 사바사가 있는 것 같은데, 어쩌다가 한두 명씩 진짜 천재들은 막 짧게는 3개월도 걸리고 길게는 2년 이상도 받습니다. 그래서 이게 평균이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애매하지만 제 주변 사람들 기준으로는 1년에서 1년 반 정도가 평균 준비 기간인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작년도 3월부터 준비를 시작을 해서 12월 시험까지 총 9개월을 준비를 하고 붙었습니다. 조금 빠르게 붙은 편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경쟁률이 어떻게 됐냐, 아니면 뭐 주변에 합격한 비율이 어느 정도 되냐,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일단 이번 하반기에는 총 11명을 뽑았고요. 필기시험 응시 인원이 111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0대 1 정도 된 거죠. 그리고 저희 학교 합격자 비율이 어떻게 되냐라고 물어보셨는데, 이번에는 11명 중에 8명이나 저희 학교에서 합격을 했어요. 근데 매번 합격하는 비율은 그때그때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 학교보다는 한저대나 한기원 분들이 더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관제사도 공모전이나 인턴 같은 대외 활동이 도움이 되냐? 사실 관제사는 그런 활동이 면접에서 활용되는 거 말고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진 않아요. 근데 저는 그래도 그런 대외 활동 경험이 꽤 있었다 보니까 면접을 준비할 때 조금 더 수월하게 답변을 준비할 수 있었던 것 같기는 한데, 관제사는 일단 기본적으로 공부를 잘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관제사가 되지 못했을 때 어떤 진로로 취업할 수 있는지, 저희 쪽이 사실 취업문이 좁은 건 사실이에요. 근데 좁은 만큼 약간 정해진 루트를 따라가면 된다라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진로는 크게 관제사랑 운항관리사로 나뉘고, 그리고 대학원을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잘 가는 사람 옆에는 잘 가는 사람이 있다는 말이 맞는 것 같은 게, 제 주변에는 다 전공 살려서 뭐 항공사나 국토부, 공항공사 이렇게 다 잘 취업을 한 편이라서 저희 전공 외에는 어떻게 취업을 하는 건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스터디를 했다고 했는데, 이 스터디가 학교 차원에서 만들어준 건 아니고 선배님들 합격 후기를 많이 읽어보니까 스터디를 했다라는 분들이 많았어서 저희 동기들끼리 자체적으로 만든 거고, 총 5명이서 진행을 했고, 스터디하는 방법은 이제 매주
범위를 정해서 문제를 각자 만들어 오고 1회 대면으로 만나서 그 문제를 직접 풀어보고 정답 맞춰보고 해설해보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문제를 만드는 게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기는 해요. 근데 그래도 이제 스터디로 범위를 정해놓고 다들 해오는데 나만 안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더 열심히 공부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저는 스터디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스터디가 조금 레전드였던 게 스터디원 5명 중에서 1명은 상반기에 붙었고 얘가 진짜 천재죠. 그리고 저 포함해서 이렇게 3명이 하반기 합격을 해서 좀 레전드 스터디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의 공부법에 대해서도 많은 질문이 있었는데 뭐 법규 공부하실 때 그냥 외웠는지 뭐 법규랑 절차는 어떤 방식으로 공부하셨는지 궁금하다. 일단은 제 기존 공부법이 정리본을 만들고 그거를 계속 N회독하면서 쌓아가면서 외우는 스타일이에요. 처음에는 조금 힘이 약해도 나중에 가면은 강해지는 그런 스타일인데 법이랑 절차 양이 진짜 정리본을 만들 엄두가 안 나는 양이고 그 정도의 양을 다뤄본 적이 없어서 상반기에는 시험까지 3달밖에 안 남았으니까 깔끔히 포기를 하고 법이랑 절차 보고 그냥 적으면서 이렇게 공부를 했었는데 머리에 들어오는 기분이 잘 나지 않아서 조금 힘들었어요. 그래서 상반기가 끝나자마자 정리본을 만들기 시작을 했고 한 3개월 정도 걸려서 정리본을 만들었는데 이렇게 정리본을 만들었습니다. 정리본을 만들어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렇게 표로 만들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얘랑 아이패드에 그 법이랑 절차 원본 있잖아요. 그거를 펴놓고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왜냐면 저는 저를 100%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뭐 제가 미처 놓쳤을 수도 있고 법이 개정되기도 하다 보니까 계속 봐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같이 공부를 했고 회독을 총 7, 8회독 정도 했던 것 같은데 저는 5회독까지 진짜 이거 어떻게 다 외우지? 고 매일매일 좌절하면서 공부를 했었거든요. 근데 6회독부터 이제 이해도가 막 계단식으로 상승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진짜 그런 기분이 들었고 나중에는 뭐 이 내용이 정리본에 어디 있었는지 법 몇 조항이 있었던 건지 이런 게 다 기억이 났어요. 지금은 안 나지만.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나름의 공시죠. 이거 공시 준비를 하면서 암기 요령이 진짜 많이 는 것 같아서 제가 했던 몇 가지 방법, 암기 요령을 조금 추천을 드리면 일단 뭐 유명한 첫 글자 따서 외우는 거는 너무 유명하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저희는 진짜 이게 엄청 세세하게 나오거든요. 이거를 그냥 다 보면은 그렇구나 하고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유사한 다른 게 섞여 나오면 너무 헷갈려요. 이거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고 이런 거를 다 외워야 돼요. 그래서 토시 하나까지 다 외워야 되는데 옆에 써놔줘. 낙산비에 관견, 훈수, 헬사관 이렇게 해서 낙산관을 갔는데 기운가 있었고 근데 광편이 나타나서 할아버지가 훈수를 줬는데 그래서 왔다 해라 해서 사과되었다 이런 식으로 약간 나름의 스토리텔링을 해서 외웠고요. 그리고 숫자도 정말 많았는데 운항승무원에 연속되는 24시간 동안 최대 승무시간과 최대 비행 이거 기준이에요. 근데 이거를 그냥 외우면은 까먹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외우냐면 8, 13, 8, 13, 12, 15, 12, 16, 13, 16.5, 16, 20, 16, 20 이렇게 뭔가 패턴으로 입에 붙이면서 외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표로 만들어서 사진을 찍듯이 외우는 방법이 있어요. 조금 내용이 유사하거나 헷갈릴 법한 내용끼리 이렇게 묶어서 표로 정리를 해둔 게 진짜 큰 도움이 됐거든요. 이런 게 그냥 글로 나와 있으면 저는 잘 안 외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표로 만들어서 외우면 나중에 시험에 얘가 나오면 이 표에 몇 번째였다. 바로 생각이 나서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법이든 절차든 한 문장 한 문장을 분석한다는 느낌으로 또는인지 그리고인지 이런 건 기본이고 폭발물 탐지 장비인 건지 폭발물 흔적 탐지 장비인 건지를 이게 그냥 읽어보면은 그게 그거 같거든요. 그런 것도 확실히 구분을 해야 하고 또 법을 준용할 때도 몇 조에 몇 항까지만 준용하는 건지 이런 거를 하나하나 꼼꼼하게 하면서 공부를 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헷갈리고 되게 안 외워지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제가 지금 버렸는데 요만한 다이소에서 파는 요만한 메모장이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적어서 카 왔다 갔다 하는 길에 들고 다니면서 중얼거리면서 외웠던 게 진짜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11월 한 달 동안에는 헷갈리는 내용만 얇은 노트 사가지고 거기에 적어서 이동 시간에 걸어가면서 봤고 밤에 이동할 때 이렇게 핸드폰 있으면 이렇게 라이트로 비춰가면서 이러면서 걸으면서 이렇게 보면서 보고 막 머리 말릴 때도 옆에 이렇게 두면서 막 머리 말리고 이 정도로 좀 광기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단거나 이거를 어떻게 만들었냐, 정리본 어떻게 만들었냐 라는 질문도 많았는데 사실 저는
차는 정리본을 안 만드셔도 될 것 같아요. 법은 조금 만들면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법은 너무 내용이 법이랑 시행규칙, 시행령, 별표 너무 다 흐트러져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법 몇 조 이렇게 딱 기준으로 조항에 맞는 시행 규칙을 아래에 이렇게 넣는 식으로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정리가 진짜 오래 걸리긴 했는데 전 다시 돌아가도 이렇게 정리를 할 것 같고 정리를 하면서도 많이 공부가 돼가지고 저는 도움이 됐지만 근데 각자 공부법이 다 누구나 다른 거기 때문에 그거를 막 갑자기 바꾸는 거는 절대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본인이 해오던 방식을 유지하면서 나를 믿고 공부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의 공부법은 그냥 참고만 해주시고요. 이거를 판매하실 생각이 없냐 그런 문의도 꽤나 받았는데 되게 오류가 많아요. 제가 만든 게 화이트로 지우고 그게 다시 쓴 것도 되게 많고 그래서 이거를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너무 신뢰도가 없어요. 그리고 아마 유튜브 커뮤니티 거기에 제가 올린 글에 가장 좋아요를 많이 받은 댓글이 루틴과 관련된 질문이었던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저의 루틴을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런 게 보통 성공 루틴은 좀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막 몇 시까지 공부하고 적당히 운동도 하고 정해진 시간에 자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저는 너무 이렇게 뒤죽박죽한 패턴으로 살았어요. 사실 이번 시험이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수능보다 더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가뜩이나 조금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있는 사람인데 매일매일 정말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는 그런 강박이 있었고 해도 해도 부족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조금 심했어요. 그래서 원래도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난 스타일이 아닌데 이 시기에는 막 불안해서 잠이 안 오고 결국 한 4시까지 공부하다가 막 지쳐서 그냥 자고 이렇게 자서 일찍 일어나면은 10시 아니면 11시, 12시 이렇게 일어나서 점심을 먹고 스터디 카페에 가는 식으로 생활을 했고요. 저는 집에서 도보로 10분 정도 걸리는 스터디 카페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밥이나 뭐 이런 거는 집에 와서 해결을 하는 식으로 지냈고 또 아침에 약간 10시 이렇게 애매하게 일어나 버리면 저는 또 아침을 꼭 먹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침 공부하는 시간이 약간 애매하게 만들어져가지고 그냥 아예 점심부터 공부를 해버리는 스타일이었어요. 근데 제가 중간중간 아침형 인간으로 패턴을 바꾸려고 노력도 많이 했는데 잘 안 됐고 이제 제 수면 시간 자체가 절대적으로는 절대 적지 않았거든요. 근데 맨날 공부만 하기도 하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해서 너무 피로했는데 또 이제 같은 시간을 자도 조금 일찍 자는 게 수면의 질에 좋다라는 것을 이 시기에 조금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불안함이 그 모든 걸 이겨서 9개월을 이런 식으로 살았는데 여러분은 최대한 아침형 인간으로 사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공부 시간 같은 경우는 시험 직전 달인 11시간이래. 11월에는 12시간 이상 했었고 그 전에는 평균 7, 8시간 정도 했고 공부 시간은 열품타라는 어플로 저희 스터디원들이랑 같이 방을 만들어서 시간을 측정해가면서 관리를 했고 저는 점심 저녁 1시간씩 빼고는 중간에 화장실 다녀올 때도 열품타는 항상 끄면서 갔다 왔고 그 외에는 핸드폰도 진짜 안 하고 공부만 했습니다. 그래서 OTT 이런 것도 안 봐서 필기시험 끝나고는 진짜 누워서 2주 동안 OTT만 봤었어요. 그 멘탈 관리에 대한 질문도 정말 많았는데 공부하다가 지칠 때는 어떻게 이겨내셨나요? 간절해지는 방법 이런 것도 물어보셨는데 저는 소신 발언을 하자면 취준이 입시보다 힘들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제 취준이 공부로 성과가 갈리는 그런 취준이라서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진짜 살면서 겪어보지 못한 불안함과 또 각자가 원하는 기업마다 공고가 언제 나오는지가 다 다르고 그 시기가 다 다르다 보니까 제가 막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을 때 누구는 최종 결과가 나오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씩 막 잘 되게 되면 나도 모르게 너무 막 조급해지고 너무 힘들죠. 근데 저는 그래서 더더욱 진짜 이번에 끝낸다 라는 생각으로 했어요. 이거를 질질 끌고 가면 제가 못 버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보다 이제 주변의 영향을 조금 많이 받는 편이거든요. 결국 나 혼자 남게 되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진짜 이번에 끝낸다. 진짜 이번에 끝내버린다. 이런 마인드로 했었고 오히려 불안함과 약간 걱정 이런 거를 조금 사고를 전환해서 약간 도끼로 전환을 시킨 거죠. 그리고 저는 이런 장기전인 시험은 오래 한다고 해서 더 잘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공부만 하는 이 생활을 내년에도 한다? 저는 너무 끔찍해요. 진짜 진절머리가 나서 더 펜을 잡게 됐고 그리고 관제사가 되기 위해서 지금까지 정말 많은 시험들을 봤잖아요. 이제 마지막 하나 남은 거잖아요. 이것만 뚫으면 진짜 내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거니까 악으로
깡으로 버텼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사람인지라 가끔은 의욕이 낮아질 때가 있었죠. 근데 그럴 때마다 관제 교신 영상을 보면서, 그리고 비행기 영상, 이륙하는 영상 보면서 아, 지금 마이크 잡고 계신 저 목소리의 관제사 선배님도 이런 때가 있으셨겠지 하면서 다시 마음을 다잡고 바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뭔가 본인의 동기를 확실하게 부여할 수 있는 그런 자극제를 하나 두시고, 그 힘들거나 의욕이 떨어질 때 그 자극제를 보면서 다시 이렇게 극복을 하시는 방법을 추천드려요. 그리고 나약한 마음을 먹으면 안 돼요. 이번에 꼭 해낸다 이런 생각으로 해야 빨리 끝냅니다. 그리고 간절함이 사실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생겨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간절함이라는 그 마음이 행동으로 이어지는 그 간절함의 크기 제각각이라고 생각을 하고, 간절하면 하게 됩니다. 간절한 만큼 움직이게 돼요. 그리고 합격 후기 생생한 감정이 궁금해요. 사실 저는 아직까지도 잘 믿기지는 않아요. 내가 관제사라고? 내가? 내가? 당연히 너무 좋죠. 너무 좋고 너무 일단 다행이에요. 감사해요. 감사하다는 말을 합격한 날에 한 100번 넘게 한 것 같아요. 진짜. 왜냐면 진짜 합격한 것도 너무 좋죠. 좋은데 저는 이 공부를 안 해도 된다, 얘를 더 이상 안 봐도 된다라는 게 너무 좋았어요. 이 공부를 안 해도 되는 게. 관제사는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하는 직업이고, 앞으로도 공부랑은 끈질기게 인생을 함께 할 것 같지만, 근데 이 공부를 안 해도 된다는 게 너무너무 기뻐요. 그리고 최종 합격된 이후에는 어떤 절차로 진행이 되냐, 출근을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거냐 라고 물어보셨는데, 일단 관제사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요. 먼저 여러분들이 가장 흔히 알고 계실 타워 관제사, 공항에서 이륙하고 항공로까지 갈 때 요 과정, 그리고 항공로에서 도착하는 단계까지의 요 과정을 담당하는 어프로치 관제사랑, 항공로 그리고 전체적인 교통 흐름을 담당하는 ACC 지역관제소의 관제사,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이제 어프로치랑 타워 같은 경우에는 지역별로 이제 많은 기관들이 있고, ACC 같은 경우에는 인천과 대구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거를 지역을 발령을 어떻게 받냐, 이게 궁금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아직 교육을 받기 전이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한테 들은 정보에 의해서만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3개월 아니면은 6개월의 교육을 거치게 되는데, 이게 교육을 하면서 받는 평가 성적이랑 각자의 성향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고려를 해서 그 교관님들이 먼저 이렇게 배정을 해주시고 본인이 희망하는 직무를 반영을 해서 최종적으로 발령을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기관별로의 TO는 매번 달라요. 그래서 어느 지역에 어떤 기관에 발령을 받게 될지는 모르는 상태고, 근데 아무래도 성적이 높을수록 인천이나 서울 어프로치에 발령을 받는 편이라고 알고 있고, 어프로치 타워 ACC 중 제일 가고 싶은 곳이 어디인지, 아무래도 인천에서 제 꿈이 시작이 되었다 보니까 인천 타워를 1순위로 희망을 하는데, 나중에 정책 쪽으로도 나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근데 그거를 하려면 좀 더 용이한 기관이 따로 있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조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근데 뭐 교육을 받다 보면, 그리고 또 선배님들이랑 대화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정해질 것 같습니다. 저 어디 가게 될까요? 그리고 MBTI랑 좌우명. 제 MBTI는 ENFJ이고요. 근데 요즘 약간 T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인생 좌우명은 사실 막 그런 걸 정해두고 맨날 상기하면서 사는 건 아니지만, 뭔가 작거나 또 큰 결정을 할 때 기준을 생각을 해보면 후회 없는 선택을 하자, 제 신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최종적인 결정을 하기 전에 최대한 내가 해볼 수 있는 것은 다 해보고 결정을 하는 것도 최대한 후회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면접과 관련된 질문도 많았는데, 일단 관제사 면접이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래도 이게 공무원 면접이다 보니까 면접에서는 크게 갈리지 않는다라고 들었어요. 오피셜은 아니고, 면접 기출과 같은 경우는 네이버 카페 나 저희 학교 관교원 카페에서 자료를 얻어서 준비를 했고, 따로 학원을 다니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기존 스터디원, 필기 스터디원 중에서 합격한 친구들과 거기에 이제 몇 명 더 합격한 사람들을 모아서 6명이서 진행을 했고, 저희 면접관이 2분이시기 때문에 3명씩 나눠서 이제 면접관 둘, 답변자 하나 이렇게 돌아가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면접 답변 준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연도별로 기출을 이렇게 먼저 정리를 하고 질문의 답변을 타이핑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요. 그리고 이제 중요 키워드랑 답변 구조를 생각을 하면서 정말 계속 말해요. 계속 말하면서 입에 붙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저는 면접한 이영님의 영상을 굉장히 유용하게 봤고,
면접과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 앞에서 말해보는 연습을 많이 해보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관제사 그리고 항공인이 되려면 가져야 하는 마음가짐, 해주고 싶은 조언. 일단 항공은 분야가 정말 좁기도 하고 정보가 공개적으로 잘 나와 있지 않다 보니까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되게 좋은 정보들도 많이 얻을 수 있고 그 친구들이 결국에 나중에 어딘가에서 각자의 분야에서 항공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을 친구들이기 때문에 나중에 협력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더라도 좀 더 잘 협력을 할 수가 있겠죠. 항공은 진짜 곧 안전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진짜 큰 사명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분야를 가벼운 마음으로 도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공부를 할 때도 더 열심히 공부를 하려고 했던 게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를 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앞으로도 그럴 거고요. 사명감 그리고 책임감을 가지고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는 이 길을 걸어온 걸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어요. 너무 다행히도 주변에 너무 좋은 사람들만 있었고 교수님들도 다 너무 좋으신 분들이었고 친구들이 다 약간 낭만 있는 친구들이 많아요. 저는 이 길이 너무 좋은데 여러분도 이 길을 가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길이 좋았으면 좋겠네요. 네, 그리고 마지막 질문입니다. 유튜브 계획. 또 근무하시면서 유튜브를 계속 하시나요? 네, 제가 유튜브를 시작을 했던 게 학교 1학년 때였는데 그때 시작을 할 때부터 이 채널이 대학생인 나를 보관하는 장소라고 나름의 의미를 정해두고 이렇게 운영을 했었어요. 그래서 만약 관제사가 아닌 다른 직업을 했어도 저는 유튜브를 더 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더더욱 관제사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관제 업무에 집중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시작을 할 때부터 가졌던 저만의 유튜브 운영 철학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우선이 되어서 여기까지 하는 게 박수 받을 때 떠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라도 오해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합격을 하고 바로 그 인사 담당자분이랑 통화를 했어요. 통화로 언제까지 유튜브를 할 수 있는지 언제까지 수익 창출을 할 수 있는지 여쭤보니까 정식 임용 전까지는 이렇게 영리활동 이것도 나름의 영리활동이긴 하죠. 하는 거는 문제가 없다라고 답변을 들어서 지금 이 영상에 포함된 협찬이나 또 영상 자체에서 나오는 수익 창출도 아직 임용 전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올려놓은 영상은 제가 수익 창출을 다 끊어놓고 남겨둘 생각이기는 한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 인사 담당자님이랑 통화할 때 말씀을 드리니까 임용 이후에 또 관련 담당자분이 따로 계신가 봐요. 그래서 그분이랑 상의한 이후에 남겨둘 수 있는 건지 다시 한번 컨펌을 받고 된다고 하시면 남겨둘 계획입니다. 네, 그래서 모든 질문에 대한 답변은 다 드렸고요. 이제 다음 주에 올라갈 일상 영상이 아마 마지막 영상이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 지금이 마지막일 것 같아서 네, 그동안 정말 감사했고 그래도 유튜브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봐주시기 때문에 더 올바르게 살아야겠다 그리고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제가 열심히 살 수 있었던 게 항상 좋게 봐주셨던 분들 덕분이라서 진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동안은 여러 대학생 중에 한 명인 저였지만 이젠 정말 관제사가 되었으니까 더 신중하고 더 올바르게 행동하고 또 우리나라 항공 발전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는 관제사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너무 감사했고 이번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